똑같이 우리는 이걸 본 적이 없어요. 매수인은 이 토지를 본 적이 없습니다. 본 적이 없는 상태에서 서초동 100% 이거는 대지고 면적이 330제곱. 근데 옆에 있는 서울하고 구청하고 나도 돈을 좋아한다. 그래서 사자동 오라이 사수의 최종 물건으로 다음 순번에 본번으로.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토지에 등록하는 방법을 보죠. 자, 등록은 필지별로 등록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때 한 필지, 자, 필지란 이제 토지의 등록 단위가 될 것이고요. 자, 한 필지와 관련돼서 이제 5번 보시면 한 필지의 성립 요건이죠. 한 필지의 성립 요건은 합병이 가능한 토지는 한 필지가 될 수가 있고, 합병이 불가능한 토지는 한 필지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합병이 가능한 토지, 이것을 묻는 것이죠. 자, 5번 보시면요. 한 필지 성립 요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요. 1번, 지분 부여 지역이 같고 지목이 같아야 되죠. 그리고 소유자도 같고요. 축척도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등기 여부가 같을 것. 등기 여부가 같을 것이라는 것은 둘 토지, 합병하는 토지 모두가 등기되어 있든지 등기가 모두 안 돼 있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없지만은 또 뭐 집안이 연속돼야 되는 거죠. 떨어져 있는 토지를 합병을 할 수 없으니까 한 필지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나 5번에 양입지가 없을 거죠. 양입지는 있다라고 하더라도 한 필지가 될 수가 있죠. 양입지라는 것은 다른 토지의 편익을 위해서 제공된 종된 토지를 우리는 양입지라고 하는 거죠. 양입지는 그 주된 토지 위에 편입하여 한 필지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양입지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한 필지를 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양입지가 없을 것은 요건이 안 되겠죠. 자, 6번하고 6번, 7번, 8번은요, 양입지 요건과 관련된 내용인데, 뭐, 요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토지의 등록 제2장은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토지의 등록 방법도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6번. 자, 토지의 조건이 다음과 같을 때 한 필지로 할 수 있는 경우는, 자, 첫 번째요. 지분 부여 지역 안에 토지로서 소유자 동일하고 집안 연속되고, 자, 이렇게 한 필지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때 주된 용도의 토지가 종된 용도의 토지를 둘러싸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둘러싸고 있다. 이럴 때는 이제 종된 용도의 토지를 주된 용도의 토지와 편입하여 한 필지로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된 용도의 토지가 과수원이고요. 과수원이고, 여기 안에 종된 용도의 토지로 이제 유지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양입이 안 되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죠. 종된 용도의 토지가 대인 경우에는 양입이 안 되고요. 또 종된 용도의 토지가 주된 용도 토지의 면적의 10%를 초과한다든지, 또는 10%를 초과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자체 면적이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양입이 될 수가 없죠. 330은 100평이 330제곱미터이기 때문에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요, 뭐, 이것은 유지니까 일단 대는 아닌 것이고요. 그래서, 자, 1번하고 2번을 보면요, 유지 면적 자체가 330을 초과해버리죠. 그래서, 뭐, 이것은 뭐, 앞에 뭐, 비율 10%를 따져볼 필요도 없고요. 자, 3, 4, 5번은 330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양입이 될 수 있는데, 이때는 이제 10%를 초과하지 않아야 되겠죠. 그래서 3번 보시면 3000과 301이니까 10%를 초과하고요. 2000과 4번은 2000과 220이니까 10% 초과하고요. 5번 보시면은 1000제곱미터에 100제곱미터니까 딱 10%가 되는 거죠. 그래서 10% 이내, 또 그러니까 10%까지죠. 그래서 또 330제곱미터 이내, 딱 330제곱미터까지는 양입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5번만 양입이 가능한 것이 되는 거죠. 자, 7번은요, 양입지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인 것이죠. 자, 1번 보시면은 주된 용도의 토지의 편의를 위해 설치된 도로, 구보 등의 부지, 이런 게 양입이 될 수 있죠. 또는 2번 보시면 주된 용도의 토지에 접속되거나 주된 용도의 토지에 둘러싸인 토지로서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가 양입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3, 4, 5번은, 그러니까 1번, 2번은요, 양입지가 되기엔 요건이고요. 3, 4, 5는 양입지가 될 수 없는 양입지 제한에 관한 사항이 되는 거죠. 자, 3번, 대가 아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4번, 10% 이내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5번 330제곱미터 이하가 아니라 300제곱미터 이하가 아니라 330제곱미터 이하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300으로 되어 있으니까 틀린 내용이죠. 330 이하여야 된다. 자, 8번은요. 다음 중 양입지가 될 수 있는 것은, 자, 비슷한 내용이죠. 자, 1번 1000제곱미터 과수원 내에 있는 50제곱미터 주거용 건축물 부재.
주거용 건축물 부지는 대잖아요. 대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10% 이내이고 뭐 330제곱미터 이내라고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주거용 건축물 부지는 양입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1번은 주거용 건축물 부지, 즉 지목이 대이기 때문에 양입이 안 되는 것이고요. 자, 2번은 2500 목장용지에 설치된 위에 설치된 300제곱미터니까 10%를 초과하고 있죠. 양입이 안 되고요. 자, 3번도 1500 전을 위하여 200의 국어니까 10%를 초과하고 있고요. 자, 4번 보시면 3500제곱미터 답에 320 유지니까 10%를 초과하지 않으면서 330제곱미터 이내니까 이것은 4번은 양입이 될 수가 있는 거죠. 5번은 5000제곱미터 답에 둘러싸인 350. 자, 350이면은 10% 이내이지만은 330을 초과하기 때문에 양입이 될 수가 없는 거죠. 4번만 양입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9번부터는 이제 지번을 부여하는 방법입니다. 지번 부여 방법. 그래서 지번과 관련된 일반적인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지번 부여 방법과 관련해서 신규 등록 전환에 있어서의 부여하는 방법. 신규 등록 전환은 동일하죠. 그리고 분할과 합병에 있어서의 등록 방법. 그 다음에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이죠. 도시개발사업 시행지역,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에서의 지번 부여 방법. 5가지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자, 지번 부여 방법으로 틀린 것은 1번. 지번은 북서에서 남동으로. 자, 북서 기본법이죠. 왼쪽 위에서부터 부여한다. 그러니까 북서 기본법이죠. 맞죠? 자, 2번.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부여합니다. 지번 부여 지역별로, 즉 동리별로 부여한다. 맞죠? 자, 3번. 지적공부에 지번을 부여할 때 지번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현하죠. 자, 4번. 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러니까 본번만으로 된 것도 있고 또 본번과 부번을 모두 사용하는 것도 있는 거죠. 그래서 24에 3번지 이렇게 3 하면 어떻습니까? 예. 본번과 부번으로 된 지번이 있다는 거죠. 이때 본번과 부번 사이에는 어떻습니까? 이 줄 표시로 연결되는 거죠. 줄 표시로만 연결돼야 되지 24, 3 이렇게 의자를 써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한글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거죠. 24, 3 이렇게 읽을 때만 우리는 의로 읽는 것이지 쓸 때도 이렇게 써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4번이 틀렸죠. 자, 5번은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의 지번은 아라비아 숫자 앞에 산자를 붙이죠. 임자가 아니죠. 산자를 붙인다. 자, 10번요. 틀린 것은요. 해설 보면 좀 다르게 되어 있죠. 이게 4번이 틀린 거죠. 4번이. 자, 틀린 것은요. 자, 10번 보죠. 자, 1번. 지적소관청은 지번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자, 지번 변경이요. 자, 반지축해서 지번 변경입니다. 지번이 변경된다는 것은요. 행정구역에 뭐 통폐합이 생겼다든지 행정구역이 이렇게 이렇게 변경이 된다든지 하게 되면은 지번이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지번을 새로 부여하게 되겠죠. 행정구역에 통폐합이 된다든지 했을 때는 지번을 새로 부여하게 되겠죠. 지번을 새로 부여하게 되면은 당연히 지번이 변경되겠죠. 자, 이때 지번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은 반지축해서 지번 변경은 시도지사 승인사항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도지사나 대도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지번을 새로 부여할 수가 있다. 새로 부여하게 되면 지번이 변경되게 되겠죠. 시도지사 승인사항이라는 거 잘 기억하셔야 되죠. 2번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그 지번 부여 지역에 인접토지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지번을 부여하는 것을 원칙이죠. 이렇게 부번을 부여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 신규 등록 전환은 동일하죠. 3번 분할의 경우에는 분할 후에 필지 중 한 필지의 지번은 분할 전의 지번으로 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100번지를 분할을 한다라고 하면은 한 필지는 이제 100번지를 그대로 사용하고요. 또 한 필지는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부번을 부여하는 거죠. 이때 그 본번의 최종 부번이요. 여기에 인접한 토지에 100의 3번지가 있습니다. 100의 3번지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100의 4번지로 부여해야 되겠죠. 이 100번지를 둘로 분할을 하는데요. 이 100번지 본번에 최종 부번이 있는 토지가 있어요. 100의 3번지가. 그러면 100의 4번지로 부여하는 거죠. 그래서 그 본번에 최종 부번 다음 순번에 부번을 부여한다. 그러니까 분할에 있어서는 항상 부번이 부여되게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필지의 지번은 최종 본번 다음 순번에 최종 본번 다음 순번에 본번을 순차적으로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 본번 다음 순번에 본번의 최종 부번이죠. 이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에 부번을 부여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 본본, 부본 이런 말이 많이 나오면요. 여러분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죠. 마지막에 과연 본본으로 부여한다는 것이냐, 부본으로 부여한다는 것이냐, 요것을 확인하면 됩니다. 그래서 본본이냐, 부본이냐. 분할에 있어서는 부본을 부여한다는 거죠. 3번이 틀렸죠. 4번 등록전환 대상 토지가 여러 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필지로 되어 있다든지 최종 지번 토지에 인접했다든지 또는 멀리 떨어져 있다든지 세 가지죠. 최종 지번 토지 인접 또는 멀리 떨어져 있을 경우 여러 필지로 되어 있을 때 이럴 때는 어떻습니까? 최종 지번 다음 순번에 본본으로 어떻습니까? 차례대로 부여할 수가 있다. 자, 이 세 가지는 본본으로 부여할 수가 있는 거죠. 신규 등록, 등록 전환에 있어서. 따라서 여러 필지로 되어 있으면 최종 본본, 다음 순번부터 이렇게 본본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최종 본본, 다음 순번에 본본으로 부여할 수가 있다. 4번 맞죠. 5번 합병의 경우로서 토지 소유자가 합병 전의 필지 중 주거, 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어서 그 건축물이 위치한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신청하는 경우죠. 분할에 있어서는 건축물이 있는 지번에 분할 전의 지번을 우선하여 부여합니다. 이때는 신청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나 합병에 있어서는요, 원칙이 선순위 본본을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건축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선순위 본본을 부여합니다. 다만 건축물이 있는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부여해달라고 토지 소유자가 신청을 하면 그때는 주거 사무실 등에 있는 지번을 합병 후에 지번으로 부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합병에서는 신청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죠. 자, 11번요. 또 지번 부여 방법 옳은 것은요. 자, 1번 지번은 남동에서 북서가 아니라 북서에서 남동이고요. 그 다음에 2번 임야대장 임야대에 등록된 토지의 지번은 숫자 앞에 산자를 붙인다는 거죠. 임자가 아닌 거죠. 그리고 3번은 우리 앞에서 했죠. 줄 표시로만 연결하는 것이지 의자라고 표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 자, 4번 분할의 경우에 요거죠. 한 필지는 분할 전의 지번이고 나머지 필지의 지번은 최종 본본의 다음 순번으로 그러니까 본본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부여한다는 거죠. 본본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부터 부번을 부여한다. 4번이 맞죠. 자, 5번 합병의 경우에 원칙적으로 합병 대상 지번 중 선순위 지번을 하는 거죠. 후순위가 아니라. 그리고 만약에 본본으로 된 지번이 있었을 때는 이제 본본 중에서만 이제 선순위 지번을 고르는 거죠. 본본 중 선순위 지번. 자, 따라서 12번에요. 자, 다음 지번을 합병하려고 한다. 합병 후의 지번은 어떻게 되냐? 자, 보니까요. 부본으로 된 부본, 본본 부본이 있는 부본을 가지고 있는 지번도 있고 본본으로만 돼 있는 지번이 있죠. 이런 경우에는 본본만 꺼낸다는 거죠. 본본만 먼저 고른 다음에 본본 중에서 최선순위가 어떤 것이냐 봤더니 35가 되겠죠. 135, 35, 88 중에서 가장 빠른 건 35니까요. 35번지로 부여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13번입니다. 13번. 자, 토지 이동에 따른 지번 부여 방법의 설명죠. 틀린 것은요. 1번 등록전환 대상 토지가 자, 등록전환 신규 등록은 동일합니다. 여러 필지로 돼 있으면은 최종 본본 다음 순번으로 하여 본본으로 다음 순번부터 본본으로 하여 지번을 부여할 수가 있다. 등록전환 신규 등록이 동일하죠. 자, 2번요. 분할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분할 신청할 필요 없습니다. 분할 후의 필지죠. 그 주거 사무실 등의 건축물 있는 필지에 분할 전의 지번을 우선하여 부여해야 된다. 이건 신청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신청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우선하여 부여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자, 3번 신규 등록의 경우로서 대상 토지가 그 지번 부여 지역 안에 최종 지번 토지에 인접합니다. 최종 지번 토지에 인접했을 때는 최종 본본 다음 순번으로 본본으로 하나씩 부여할 수가 있는 거죠. 순차적으로. 그 지번 부여 지역에 최종 본본에 다음 본본에 부본을 붙이는 게 아니죠. 최종 본본 다음 순번으로 본본으로 최종 본본 다음 순번에 본본으로 하나씩 순차적으로 부여하는 것이지 그 최종 본본 다음 본본에 다시 또 부본을 부여하는 게 아니죠. 이런 예외적인 세 가지는 본본으로 부여할 수 있다. 그래서 맨 마지막을 보라는 거죠. 맨 마지막에 보시면서 이게 본본으로 부여한다는 거냐, 부본으로 부여한다는 것이냐, 이것을 정확히 파악하시면 됩니다. 3번이 틀린 거죠. 자, 4번은요, 합병 후 주거 사무실 건축물이 있었을 때는
합병후의 지번으로 신청을 해야만이 주거 사무실 등에 있는 지번을 합병후의 지번으로 부여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자, 5번은 축척 변경 시행지역이요. 자, 우리가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 즉 도시개발 사업 시행지역이죠. 도시개발 사업 시행지역,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에서 지번 부여 방법. 그러니까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 실시 지역에서의 지번 부여 방법은 또 같이 쓰는 게 어떻습니까? 축척 변경이죠. 그러니까 지개축 해가지고 그래서 지개축. 시도지사 승인은 반지축. 그 다음에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하고 동일한 지번 부여 방법이 이제 지개축에서 지가 뭡니까? 지번 변경이죠. 그리고 개는 뭡니까? 행정구역 개편이죠. 행정구역 개편. 그 다음에 축은 축척 변경이죠.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어떤 겁니까? 이 네 가지, 넓게 보면 네 가지가 다 되겠죠. 이건 뭐예요? 다 엄청나게 많은 필지에 새로 지번을 부여하게 되는 거죠. 엄청나게 많은 필지에 대해서 지번이 바뀌는 경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번이 변경됩니다. 지번 변경 어떻게 됩니까? 지번 변경. 행정구역이 어떻습니까? 뭐 통합이 돼가지고 통합이 됐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지번을 그러니까 이건 행정구역 개편이고요. 지번 변경은요, 이거죠. 원래 있는 지번 그대로 둔 상태에서 어떻습니까? 지번만 바뀌어버리는 거죠. 지번만. 필지는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지번이 엉망으로 돼가지고요. 지번을 새로 부여하는 거죠. 처음부터 다시 지번을 부여합니다. 이게 지번 변경이죠. 처음부터 다시 이제 지번을 부여하는 거죠. 엄청나게 많은 지번이 새로 부여되는 거고요. 행정구역 개편도 어떻습니까? 동을 통합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방배동, 서초동을 통합해가지고 서초동으로 만들어버렸다. 방배동은 세상에 사라지니까요. 방배동 지번들은 다시 서초동 지번에 맞춰서 다시 지번을 새롭게 부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행정구역 개편도 엄청나게 많은 지번이 새롭게 어떻습니까? 부여되는 경우죠. 바뀌는 경우고요. 축척 변경도 축척 변경 사업 시행 지역에 있는 지번들을 또 다 바꾼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지번이 한꺼번에 바뀐다는 거죠.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에서도 지번이 다 바뀌는 거죠. 새롭게 엄청나게 많은 지역에서의 지번을 새롭게 부여한다든지 변경되는 경우. 자, 이런 경우는 다 동일한 방법을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는 지번 부여 방법이 동일하다라는 거죠. 자, 14번은 지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요. 자, 1번 보시면 숫자 앞에 임자가 아니라 산자를 붙이고요. 그리고 2번 북서에서 남동이라는 거죠. 남동에서 북서가 아니라. 그리고 3번요. 합병의 경우에는요. 선순위 지번을 부여하는 거죠. 본번으로 된 지번이 있을 때는 본번 중 선순위죠. 본번 중 최종 순위가 아니라 본번 중 선순위가 될 것이고요. 4번 등록 전환 신규 등록 이런 경우에는 인접토지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죠. 그래서 원칙은 부번입니다. 4번이 맞죠. 자, 5번 지적소관청은 도시개발 사업 등의 시행 사유로 지번에 결번이 생길 경우에는요. 그 결번을 어디다가 보존을 합니까? 결번대장에 보존을 한다는 거죠. 결번대장. 지번대장이 아니죠. 결번대장에 보관을 해서 결번은 다시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지번대장이 아니라 결번대장 기자의 영구지 보존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15번은요. 틀린 것은요. 또 비슷한 내용이죠. 1번 보시면 맞죠? 이것은 임야대장, 임야도에는 이제 숫자 앞에 산자를 붙이고요. 자, 2번은 줄표시로 연결하면서 줄표시는 의로 읽는 것이고요. 3번 축척 변경 시행 지역에서 필지를 부여할 때는 그 지번 부여 지역에서 인접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인다. 인접토지 본번에 부번을 부여하는 것은 신규 등록과 등록 전환에 있어서의 부여 방법이죠. 신규 등록, 등록 전환. 축척 변경에 있어서는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에서의 지번 부여 방법을 사용을 하는 거죠. 지적 확정 측량 실시죠. 4번 신규 등록 대상 토지가 그 지번 부여 지역의 최종 지번 토지에 인접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최종 번번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할 수 있다. 맞죠? 자, 5번 행정구역 개편이죠. 이렇게 행정구역이 이제 통합되는 거죠. 뭐 서초동, 방배동에 행정구역이 뭐 개편됐다는 것은 통합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통합.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떻습니까? 통합된 그 행정구역의 지번이 다 바뀌게 되겠죠. 이때 그 지번부여 방법이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의 지번부여 방법을 따른다라는 것이죠. 맞죠?
자, 16번 보시면, 자,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요. 자, 가장 어려운 내용이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에서 지번 부여 방법인데요. 자, 1번 보시면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각 필지의 지번을 새로 부여하는 경우에는 본본으로 부여합니다. 원칙적으로 본본만 사용해요. 그러니까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이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이 있다.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은 어떻습니까? 도시개발 사업을 한다는 거죠. 도시개발 사업을 통해 가지고 반듯반듯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은 요 필지에 있는 지번들을요, 이 필지에 새롭게 부여할 텐데 이때 본본만을 고른다는 거죠. 부번은 고르지 않고요. 그래서 본본으로 부여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요. 자, 2번 1의 경우에요.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종전의 지번과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 밖에 본본이 같은 지번이 있다. 본본이 같은 지번이 있습니다. 여기에 15번지인데요. 여기에 15에 1번지가 여기에 또 한 필지가 있다 이거죠. 그러면 이것은 본본으로 되어 있지만 제외한다라는 겁니다. 제외하고요. 또 3번 1의 경우에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한 지역에 경계에 걸쳐 있는 지번이요. 여기 경계에 걸쳐 있는 지번은 이제 도시개발 사업에 의해서 어떻습니까? 잘린 지역이 되겠죠. 원래 토지는 이렇게 생겼는데 잘려 나갔다는 거죠. 자,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원래 지번이 여기가 뭐 4번지였다라고 하게 되면 둘로 잘렸기 때문에 이게 4번지가 되겠죠. 그래서 요건 또 4번지를 또 부여할 수는 없기 때문에요. 경계에 걸쳐 있는 지번은 제외가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나머지 이제 본본만으로 지번을 부여하게 되는데요. 이때 본본 숫자가 적습니다. 4번 보시면 부여할 수 있는 종전의 지번의 수가요. 그래서 이게 이제 다 제외하고 나니까 80개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새로 부여할 지번은 그러니까 지번을 부여할 토지는 100필지라는 거죠. 이렇게 적다라는 거죠. 적으면 이걸 그대로 부여할 수가 없잖아요. 따라서 이때는 새로운 지번 부여 방법이 필요한데 이것이 자, 종전의 지번 수가 새로 부여할 지번의 수보다 적을 때는 블록 단위로 하나의 부여한 후 필지별로 부번을 부여할 수 있다. 이렇게 블록 단위로 만드는 거죠. 블록 단위로. 블록 단위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각 본본에 블록 단위로 만들어서 어떻습니까? 본본이 있으면 각 본본을 부여한 다음에 여기에 부번을 부여한다는 거죠. 부번을. 여기는 뭐 5번지 하면 어떻게 5에 1, 5에 2, 5에 3, 5에 4 이렇게. 그렇죠? 여기는 뭐 7번지다. 그러면 7번지 하나 가지고 7에 1, 7에 2, 7에 3, 7에 4.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블록 단위로 구성해서 7개의 블록으로 만들었다. 이게 단지식이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본본 한 7개만 있어도 충분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블록 단위로 본본을 부여한 후 그 필지 안, 그 블록 안에 있는 필지들은 부번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부여할 수 있고요. 또 하나 방법은 동그라미 5번 보시면은 자, 블록 단위로 이렇게 만들지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블록 단위로 도시개발을 하지 않았어요. 자, 그런 경우에는 자, 5번이죠. 자, 부여할 수 있는 종전의 지번의 수가 새로 부여할 지번의 수보다 적을 때는 그 지번 부여 지역의 최종 번번 다음 순번부터 어떻습니까? 이 지번 부여 지역, 이제 블록 단위로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블록 단위로 하기 어렵다라고 했을 때는 이 지번 부여 지역이요. 전체 지번 부여 지역 최종 지번이요. 1500번지였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여기서부터 어떻게 돼요? 1501번지는 여기 안에 없는 토지죠. 여기가 지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1501번지부터 어떻습니까? 1502, 1503 해가지고 1501, 1502 해가지고 순차적으로 최종 지번 그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순차적으로 이렇게 부여해 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순차적으로. 자, 그래서 최종 본번 다음 순번부터 어떻습니까? 본번으로 차례대로 부여할 수가 있다는 거죠. 부번으로 부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본번으로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5번이 틀린 거죠. 자, 17번은요. 다음 중 지번을 부여하는 방법이 다른 것은 자, 요 네 가지 지번 부여 방법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지적 확정 측량 실시지요. 지번 변경, 행정구역 개편, 축척 변경. 이것은 동일한 방법이 되는 거죠. 등록 전환은 신규 등록과 동일한 방법이 되는 거죠. 등록 전환은 신규 등록과 동일한 방법이다. 자, 그리고 이제 18번이요. 자, 다음 중 지번 부여 지역의 최종 본번에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조금 이제 응용이 됩니다. 최종 본번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부여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거죠. 자, 1번 보시면은 자, 신규 등록과 등록 전환은 어떻습니까?
예외가 있죠. 최종 지번 토지에 인접했다든지 또는 멀리 떨어져 있다든지 여러 필지로 되어 있으면은 그 최종 본본 다음 순번부터 본본으로 아예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죠. 그리고 4번에 축척 변경, 그다음에 5번에는 지번 변경도 마찬가지죠. 블록 단위로 블록식으로 할 수 있고 아니면은 최종 본본 다음 순번에 본본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할 수가 있는 것이죠. 4번과 5번도 가능한 거죠. 그래서 3번에 토지 분할요. 분할은 항상 부번이 나옵니다. 분할이 됐을 때 본본을 부여하는 경우는 없어요. 분할 전에 지번을, 한 필지는 분할 전에 지번이고 나머지 필지는요 항상 부번으로 부여하는 거죠. 부번으로. 그러니까 분할은 항상 부번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3번이 틀린 내용이죠. 자, 19번은요 지번 부여 옳은 것은요 1번. 자, 지번 변경을 할 때는요 어떻습니까? 지번 변경 반지축해서 지번 변경은 시도지사 승인사항이지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사항이 아닌 거죠. 그 다음에 2번 보시면은 자, 숫자 뒤에 산자를 붙이는 게 아니죠. 숫자 앞에 산자를 붙이는 거죠. 숫자 앞에. 자, 그리고 3번 보시면은 지번은 북서에서 남동이죠. 북동에서 남서가 아니라 북서에서 남동이죠. 그러니까 북동에서 남서가 아니라 북서에서 남동인 거죠. 그리고 4번 분할의 경우에는 필지마다 새롭게 본본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분할에 있어서 항상 이제 부본을 부여하게 된다는 거죠. 한 필지는 분할 전의 지번, 나머지 필지는 다음 순번 본본의 최종 부본 다음 순번부터 부본을 부여하는 것이고요. 5번 지적소관청은 축척 변경으로 지번에 결번이 생겼을 때는 결번대장에 적어 영구히 보존. 맞죠? 지번대장이 아니라 결번대장. 맞죠? 그리고 결번은 한번 사용하면요. 한번 생기면은요. 절대 다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영구히 보존을 한다는 거죠. 영구히 보존. 자, 20번을 보죠. 20번. 자, 지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요. 자, 1번 지번 부여 지역을 도면에 도엽별로 세분하여 도엽의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하는 방법을 도엽단위법이라고 합니다. 도엽단위법. 그래서 이것은 지번 부여하는 방법인데요. 부분법. 지번 부여하는 방법과 관련돼서요. 우리가 지번을 이렇게 부여할 때요. 어떤 지역이 있습니다. 뭐 손마을이 있었을 때 지번을 어떻게 부여합니까? 북서기본법에 따라서 부여하는 거죠. 그래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이렇게 하면서 어떻습니까? 북서에서 쭉 해가지고 어떻습니까? 뱀이 기어가듯이 서로 어떻습니까? 연결돼 가지고 이렇게 끊이지 않게 부여하는 거죠. 이걸 사행식이라고 하는 거죠. 사행식. 계속 연결시키는 사행식이라고 합니다. 근데 도엽단위법이라는 것은요. 어떤 지번부여지역이 어떤 한 지번부여지역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 지번부여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도면이 있겠죠. 그러면 도면이요. 뭐 몇 개에 등록되어 있느냐? 16개의 도면에 등록되어 있다고 해보죠. 그럼 16개에 등록되어 있으면요. 이것을 전체를 가지고 이렇게 사행식으로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 도면마다요. 지번을 어떻습니까? 일단 이 도엽에서 여기서 지번을 쭉 부여하고요. 쭉 연결가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같은 도면 안에서 지번을 부여한 다음에 그 다음 도면으로 지번을 이렇게 부여하고요. 다음 도면으로 지번을 부여하고요. 다음 도면으로 지번을 부여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간다는 거죠. 이렇게 지번. 그러니까 지번의 순서는 어떻습니까? 여기서 1, 2, 3, 4, 5 그 다음에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도면에 있는 토지들 있죠? 이 도면 안에 토지들. 그러니까 도면. 이게 하나의 도면이면 도면 안에 여러 필지로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도면 단위로 지번을 부여하겠다는 거죠. 이런 걸 도엽단위법이라고 합니다. 그냥 한 번만 보고 그냥 넘어가세요. 이게 시험에 그렇게 나오는 내용은 아니고요. 또 2번 보시면 도로 하천 등을 중심으로 하여 한쪽은 홀수로 그리고 다른 한쪽은 짝수로 부여하는 방법을 기우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홀수, 기, 짝수, 우자를 써가지고 한자어죠. 그래서 어떤 도로를 중심으로 이렇게요. 여기 상가들이 쭉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상가들이 이렇게 있고요. 쭉쭉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도로가 이제 옆에 상가들이 계속 이렇게 있는 거죠. 필지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필지들이. 여러 필지들이 이렇게 있다는 거죠. 필지들이 이렇게 있으면은요. 그럼 여기에 도로가 지나가고요. 또 여기에 도로가 또 지나갑니다. 여기 도로가 지나가고. 여기 상가들이 이렇게 필지들이 여러 필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또 도로가 또 지나가요. 자, 이렇게 도로가 지나가고 했을 경우에는 지번을 부여할 때, 이것은 어떻습니까?
사행식으로 하게 되면 도로가 끊기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가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도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필지들이 있으면 여기 1번지, 2번지, 3번지, 4번지, 5번지, 6번지 이렇게 쭉 나간다는 거죠. 쭉 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요. 또 뭐 31번지, 32번지, 33번지, 34번지, 35번지, 36번지 이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길을 따라가면서 어떻습니까? 지번을 찾기가 편하다는 거죠. 이 길을 따라갔을 때 여기 31번지니까 아, 여기 32번지겠지. 이런 식으로 해요. 길을 따라가면서 지번을 알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지번 부여 방법. 이것을 우리는 기후법이라고 합니다. 기후법. 그러니까 지번을 어떻게 부여할 것인지는요,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이제 알맞게 그냥 부여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요, 뭐 외울 필요는 없고요. 그냥 이렇게 도시 하천을 중심으로, 도로나 하천을 중심으로 이렇게 나뉘어 있을 때요. 이럴 때는 이렇게 왼쪽은 뭐 홀수, 뭐 오른쪽은 짝수,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부여할 수도 있고요. 또 도면에 따라서 이렇게 지번을 부여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부여하는 방법이 다양하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3번은요. 지번부여 지역의 일부가 행정구역 개편으로 다른 지번부여 지역에 속하게 되었을 때는 지적소관청은 새로 속하게 된 지번부여 지역의 지번을 부여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때 어떻습니까? 지적확정측량 실시지역에서의 지번부여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가 서초동이고요. 서초동, 여기가 방배동이다. 자, 서초구에 이제 서초동, 방배동이 있는데 이걸 합쳐가지고요. 그냥 서초동으로 통합을 시켜버렸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기에 방배동, 여기에 방배동, 여기 1번지였어요. 여기는 방배동 1번지인데 여기 서초동의 마지막 지번이에요. 1500번지라고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부여해야 됩니까? 이제 1501번지부터 나가야 되겠죠. 서초동 1501번지가 돼버리겠죠. 방배동 1번지가 이제 서초동 1501번지. 1501, 1502, 1503 이렇게 계속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합쳐버렸으니까요. 그래서 방배동이 사라지고 서초동만 생긴 것이죠. 자, 이때는 새롭게 어떻습니까? 새로 속하게 된 지번부여지역, 새로 속하게 된 서초동의 지번부여지역에 맞춰서 지번을 부여한다는 거죠. 이때 이제 지적확정측량 실시지역에서의 지번부여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지번을 부여한다는 거죠. 자, 4번 토지를 분할하거나 신규 등록하는 경우에는 결번이 발생하지는 않겠죠. 결번은 서로 연속되지 않는 지번이 되는 거죠. 사라지는 지번이 되겠죠. 보통 합병을 하게 되면 결번이 발생하는 거죠. 100번지와 101번지, 여기 100번지하고 101번지를 합병해버리면 어떻습니까? 100번지가 돼버리는 거죠. 그럼 101번지는 세상에서 사라져버릴 거 아니에요? 이런 게 이제 결번이 되는 거죠. 자, 결번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는데 적어도 분할에 있어서는 결번이 발생할 리가 없겠죠. 새로운 토지에 대해서 결번에 있어서는 분할 전의 지번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새롭게 이제 분할된 토지에 새롭게 지번을 부여하는 거죠. 이렇게 새롭게 지번을 부여하는 것이지 결번이 발생하지는 않겠죠. 신규 등록도 새로이 지번을 부여하는 것이니까 결번이 발생할 수가 없게 되겠죠. 자, 5번은요. 도시개발 사업 등이 준공되기 전에 지번을 부여한 때는 사업 등의 신고 시 제출한 지번별 조서가 아니라요. 그 사업 계획도에 따라서 지번을 부여합니다.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 경우는 사업 계획도가 있겠죠. 그 계획도에 따라서 지번을 부여하는 겁니다. 자, 준공되기 전에 지번을 부여한다. 준공이 되면 준공된 상태에서 지번을 부여하면 되는데 준공되기 전에 지번을 부여할 때 이때는 사업 계획도에 따라서 지번을 부여한다라는 거죠. 이때 도시개발 사업이니까요. 지적확정측량 실시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에 따라서 지번을 부여하게 되겠죠. 자, 지번별 조서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지번별 조서는 우리가 축척 변경에서 한번 지번별 조서가 나오는 거죠. 자, 축척 변경을 하게 되면요. 청산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때 청산을 할 때 어떻습니까? 면적의 각 지번별로 그 필지별로 면적의 증감을 기록해 놓고 그 필지별의 그 면적의 증감에 따라서 청산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각 필지별의 그 면적의 증감을 기록해 놓은 장부가 바로 지번별 조서죠. 그때 지번별 조서가 한 번 나오고요. 딱 한 번 나옵니다. 축척 변경에서 딱 한 번 나오는 것이 지번별 조서인 것이죠. 그리고 도시개발 사업 시행지역에서 공사 준공 전에 지번 부여할 때는 사업 계획도에 따른다. 요거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까지 하면은요, 이제 지번에 관한 내용이 모두 끝나고요. 지번 부여 방법이 끝나죠. 21번부터는 이제 지목을 부여하는 방법인데요. 자, 지목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우리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28가지 지목의 종류죠.
지목의 종류와 각각 어떤 것이 이 28가지 지목에 해당되는지 그 개념, 의의 이런 거 좀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28가지. 자, 지목의 구분 이것은 우리 잠시 쉬었다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뵙죠.